안녕하세요. 크립토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년 2월 정도 되면 비트코인 1억 4천만 원, 이더리움은 700만 원 이상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네요. 무슨 내용인지 살펴봅니다. 그 전에요. 저스틴 선이 최근에 여러 가지 이유로 언론에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가 만든 코인이 바로 트론이죠. 트론은 레이어 1입니다. 근데 그 위에 지금 여러 가지 밈 코인을 갖다가 하나씩 생성을 해서 화제화 시키고 있습니다. 썬독이라고 하는 밈 코인이 있는데요. 며칠 만에 100배가 상승했네요. 그 다음에 밈 코인 몇 개 더 만듭니다. 이제 손오공이라고 하는 코인이 또 대박이 나서 56만 %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런 밈 코인들이 다 트론 위에 얹혀져 있습니다. 선 토큰이라고 해서요. 이런 밈 코인에 약간 원적격이 있죠. 저스틴 선이 자기 밈 코인을 만들었는데 왼쪽을 보시면 가격이 한 3년간 그냥 플래시죠. 사실상 거의 죽은 코인이 아니냐 했는데 최근에 이 밈 코인 좀 트렌드를 따라서 약 4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저스틴 선은요. 지금 말씀드렸던 그 4배 정도 상승했던 그 선 코인을 286만 달러 이틀간 분할 매도로 판매합니다. 이게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코인 투자하는 이유가 큰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합니다. 언제 큰 수익일까요? 그게 1000배든 만배든 싸게 사서 비싸게 팔 때만 우리가 수익을 가져갑니다. 저스틴 선조차도 지금 꼭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할 매도로 수익을 가져갔던 것을 봅니다. 우리도 분할 매도로 혹시 모르기 때문에 어깨 부위에서 적당히 던지고 빠져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밈코인이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이미 알았다. 이미 100배, 1000배 올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밈코인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격 변동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론은 지금 수수료도 굉장히 낮고요. 네트워크 활동이 실제 많이 쓰입니다. 이더리움보다 더 많은 테더가 트론 위에 발행이 됐었고요. 사상 최대 발행량 618억 개, 엄청난 자금이 트론 위에 지금 얹혀져 있는 거죠. 제가 알트코인의 가격 상승은 대량 채택에 달려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트론은 이미 대량 채택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트론의 가격을 보시면요. 2018년 초반에 굉장히 높은 가격을 찍었다가 거의 한 3년 이상 지금 바닥을 헤맸다가 2021년 4월에서 5월 달 한번 또 수직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올랐죠. 최근에 2018년도 최고점에는 도달을 못했지만 21년도 4월, 5월 이때 고점은 얼핏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러면 트론 그렇게 좋은 코인이면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 본다면요. 저는 절대 안 삽니다. 지금과 같이 비싸게 사면 고평가됐을 때 호재가 나오고 지금 밈코인이 다 지금 트론 위에 있으니까 지금 덩달아서 같이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다른 코인들은 지금 쉽게 말하면 그냥 좀 죽쓰고 있습니다. 근데 트론은요. 21년 고점을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넘어섰어요. 그러면 지금 사면 물릴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좋은 코인도 비싸게 사면 될까요? 안 됩니다. 비트코인이라고 해도요. 1억 넘었을 때 사면 지금 한 몇 개월 정도 그때 그냥 조금 아끼고 더 쌀 때 살 거리라고 지금 후회하고 계신 분도 아마 계시겠죠. 중요한 것은 매수할 때는 이게 우량 코인이 맞는지 우량 코인이라고 무조건 덥석 사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매우 저평가 됐을 때를 기다렸다 사시는 게 좋습니다. 매도를 할 때는 사실 그 반대겠죠. 그 코인의 가격이 그 본연의 가치보다 훨씬 더 고평가됐을 때, 거품이 꼈을 때, 혹은 이제 어디 그 코인베이스나 업비트에 상장이 됐다 이런 어떤 단기적인 호재로 인한 급등, 저는 사실 이때만 매도를 고려하지 그 외에는 고려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 트럼프의 장남이 암호화폐 사업 텔레그램 채널명을 변경했다. 디파이 관련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자기 아들이 하니까 이것을 홍보를 해주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이제 나이가 거의 80이 다 되셨고요. 근데 60년대 이후 소위 베이비 부머 그 이상 세대들은 어찌됐건 부동산 혹은 주식, 기업으로 이제 큰 부를 가져갔던 케이스가 굉장히 많고요. 반면에 그 자식 세대들인 이제 MZ죠. 80년대, 90년대 세대는 물론 주식도 있고요. 그 부동산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특히 이제 지금부터 앞으로 한 6년 정도 코인으로 큰 부를 쌓은 사람들, 제가 볼 땐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워드 막스, 뭐 월가의 전설로 불리는 투자자죠. 피터 시프, 이제 전 그 IMF 총재, 지금은 유럽 중앙은행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로요. 이분들은 연세가 많고 비트코인에 주저주저 했지만 그 자녀 세대들은 하나같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었다가 부모와 언쟁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지난 20년간은 주로 인터넷으로 억만장자가 많이 이렇게 태어났는데, 제가 볼 때 앞으로 6년, 길게 보면 앞으로 10년은요. 코인, 또 이제 인공지능이랄지 혁신적인 기술에 의한 억만장자들 많이 태어날 수 있다. 우리 자녀 세대들도요. 지금 조금 이제 코인에 부정적인 그 의견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지만 좀 기회를 열어놓고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모두가 다 인정하고 모두가 다 찬성하는 자산. 예를 들면 지금 뭐 애플이다. 뭐 삼성, 우리로 치면 뭐 삼성전자, 그만큼 비쌀 겁니다. 바이낸스에 비트코인 954억이 입금됐다. 코인이 입금되면 이거 팔아서 가격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답니다. 저스틴 선 팀에서 비트코인을 바이낸스로 입금했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이거 파는 거 아니야? 뭐 500개, 뭐 또 이제 몇백 개를, 이전에는 또 뭐 2,590개, 뭐 적은 개수가 아닙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비트코인을 판 건 맞는데 그걸로 WBTC를 샀다. 그러니까 이제 전환을 한 거죠. 그냥 왔다 갔다. 이게 지금 WBTC는 제가 말씀드렸죠. 비트코인에 랩을 씌워서요. 이걸 이더리움 고속도로 위에 얹혀 놓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스틴 선은요. 참고로 이더리움만 수조 원 들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거 스테이킹만 해도 연간 이더리움 이자 수익이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 근데 비트코인은요. 스테이킹이 안 됩니다. 그 자체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랩트 비트코인, 랩을 씌워서 이것을 디파이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전환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거 디파이에 활용할 수 있어요. 이거 자체를 어디 스테이킹을 맡겨놓을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바이낸스는 한 5%, 6% 정도 이자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그 바이낸스나 다른 어떤 그 코인 업체는 이 랩트 비트코인을 가지고 다른 데 대출을 해주고 또 이자를 받아 먹을 수가 있어요. 이런데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저스틴 선이 전환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월가의 탐욕은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 안 될 것처럼 해놓고 다 승인했죠. 이걸로 만족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더리움과 솔라나는요. 무조건입니다. 이거 현물 ETF, 뭐 이더리움 이미 됐다고 하지만 불과 2달 전이었습니까? 다 안 된다 아니었습니까? 이거 다 됐잖아요. 솔라나, 우리 뭐 기관 투자자들 블랙락, 우리 주주들은 관심 하나도 없어. 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기관들이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 굴리는 돈이 큽니다. 그러면 이자를 0.1%, 0.05%더 준다고 하면 계좌를 바꾸는 게 기관 투자자입니다. 근데 이더리움은 뭐 3.몇 프로, 솔라나는 거의 7% 가까이 주잖아요. 이걸 포기한다? 월가가 이걸 모르겠습니까? 이거 압니다. 결국 현물 ETF 다 승인되고요. 여기에 이자를 포함, 뭐 지금은 이더리움 빠져 있잖아요. 이거 포함시킵니다. 엄청나게 그리고 각광을 받겠죠. 비트코인 역시도 이더리움 위에 이렇게 얹어놨는데 이더리움으로 전 세계 모든 자산이 커버가 됩니까? 아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블랙락이 15차선 고속도로를 준비하고 있다.
뭐 좀 거짓말 좀 보태면 거의 100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얹어서 뭐 한다고요? DeFi, 대출. 그러니까 뭐 누구는 대출을 하고 누구는 이거 이제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는 거죠. DeFi에 활용이 될 겁니다. 바이낸스 가보시면요. 비트코인을 이렇게 그냥 WBTC와 이 그냥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이제 1비트코인 서로 이제 균형을 맞아야 되는데 어쩔 때는 조금 더 비쌌다가 어쩔 때는 좀 더 쌌다가 하죠. 이렇게 전환을 하는 이 자체가요. 사실 비트코인을 이더리움 위에 얹혀서 이제 여러 가지로 활용하는 거. 이게 자산 토큰화입니다. 근데 비트코인만 얻는다? 노죠. 외환 거래, 주식 거래, 부동산 거래, 채권 거래, 나중에 뭐 지적 재산권, NFT 모든 것을 다 코인화 시켜서 사고 팔고 또 이제 송금도 시키고 정산도 하고 전통 금융은 이걸로 뭘 가져갈까요? 수수료를 가져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산을 그러니까 소비자 우리 같은 투자자는 예전에 뭐 어디 거래소 따로따로 갈 필요가 이제 없는 거죠. 훨씬 편하게 자산 증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시바이누에서 다오를 출범했다. 탈중앙화 자율조직. 이제 중앙화 조직, 뭐 회사로 치면 뭐 주주총회에서 주요 안건들 정하겠죠. 근데 이제 그 웹3 이런 어떤 프로젝트에서는요. 뭐 소위 말하는 회장이 그냥 탑다운으로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주요 이슈가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안건을 올리면요. 코인 들고 있는 사람한테 이 메시지가 가요. 그러면 투표를 그냥 하면 됩니다. 그냥 이 홈페이지도 아니고 핸드폰에서 그냥 버튼 1번, 2번 찬성 반대 이런 식으로 주요 의사결정을 하거든요. 그게 다오입니다. 보유량에 관계없이 모든 보유자에게 향후 공동체 방향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이다. 이게 이제 앞으로 점점 미래가요. 그 센트럴라이즈드에서 탈중앙화 쪽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지금은 뭐 다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쓰이고 있거든요. 근데 다오에 어떻게 보면 선구자 이제 시조새격인 프로젝트가 바로 아라곤이라고 있습니다. 티커는 ANT인데요. 2016년도에 설립됐던 프로젝트고요. 이 소위 팀 드레이퍼, 뭐 전설적인 투자자 이분도 이 아라곤 프로젝트에 투자를 예전에 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아라곤 프로젝트가 망했습니다. 망해서요. 이제 그 전에 산에 지금 남아있는 산의 보유금을 ANT, 그러니까 코인 들고 있는 아라곤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페이백 해주고 이더리움으로 바꿔줄게 하고 문을 닫고 여러 거래소에서 지금 다 상폐가 되고 있는 이런 격이죠. 좀 안타깝습니다. 아라곤 저도 뭐 한때 좋게 봤던 프로젝트인데 제가 뭐 투자를 하진 않았지만 이걸 보면요. 아무리 훌륭하고 뭐 유명한 투자를 받았다고 해도 언제든지 알트코인은 망할 수 있습니다.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뭐 유명 투자자, 뭐 A16Z, 뭐 피터 틸 이런 애들이 투자했대.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참고하시는 건 좋지만요. 맹신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요. 승자 독식의 구조가 점점 심해지겠구나. 인터넷 생각해 보시면 뭐 비슷합니다.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를 이길 수 있어요. 아예 이 불가능한 게 아닌데 이기기는 사실은 이제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돈이 쉽게 말하면 이더리움, 솔라나 또 아까 말씀드렸던 트론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 위주로 몰려가는 그런 구조가 앞으로 심해지겠죠. 마운트 곡스 월렛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이전 대비해서 이제 25% 미만까지 감소했다. 그러니까 이제 상환을요 거의 다 했다. 이제 남아있는 게 21억 달러, 원래 100억 달러가 넘었는데 한 80% 이상 이미 상환 끝났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운트 곡스 퍼드는 사실상 이제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거의 10년간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퍼드를 한번 보시면요. 저희 10년 이상 이제 코인 업계에 있으면서 테더 퍼드, 바이낸스 퍼드, 트론 퍼드, 독일 정부 퍼드, SEC 누가 소송해서 뭐 그 이제 뭐 미등록 증권 뭐 이거 팔았다더라 퍼드, 뭐 중국 퍼드, 인도 퍼드 제가 예언을 합니다. 퍼드는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월가 전통금융 그 세력에게 코인의 인프라가 사실 거의 다 넘어갔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거고요. 앞으로도
특히 조정장, 폭락장에서 퍼드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전 퍼드 우려먹으면 안 되겠죠. 이제 신선하고 창조적인 퍼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 정부에서 21만 3천 개인가 비트코인 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팔지 않겠다라고 했죠. 이거 팔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시장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언제 하락장, 조정장에서 이런 퍼드가 나온다. 중국 정부에서 19만 개 들고 있습니다. 이거 갑자기 뭐 경매 붙이겠다 판다. 이게 뭐 저는 뭐 당장 이렇게 발생하겠다는 게 아니고 다음 하락장으로 들어갈 즈음 해서 이런 게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토큰화 미국채, 미 국채 시장이 20억 달러. 이제 뭐 걸음마 단계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제가 RWA가 아무리 확실한 미래라고 주창을 하지만 가격이 재미가 없죠. 이더리움 ETF 된 다음에 한 20% 떨어졌습니까? 그럼 호시절은 끝났다. 그럴까요? 디지털 자산 투자사가 있습니다. 이게 10T, 그러니까 10 trillion 달러인데요. 이 댄 타피에로라고 하는 그 CEO는 2018년, 그러니까 이제 지난이 아니고 지지난 하락장에서 크립토 코인, 그러니까 전체 코인의 시가총액이 1 트릴리언 달러도 안 됐을 때 이미 10T, 이름을 10T라고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0 트릴리언 달러면요. 이게 경이 넘어가는 돈이거든요. 크립토 시총이 경이 넘어간다고 6년 전부터 이미 베팅을 한 겁니다. 자, 이분이 앞으로 6개월 지나면 비트 이더 많이 오를 것이다. 비트는 10만 달러, 이더는 5천 달러를 넘을 것이다. 지금 금리가 5%가 넘어도 이 정도인데 이거 금리가 지금 절반으로 가면 비트코인은 2배로 뛰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저는 너무나 사실 뭐 공감을 하고요. 이게 내년 초죠. 한 내년 1월, 2월 되면 비트 1억 4천, 이더 700만 원 넘을 것이다. 여기서 전 멈출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어느 정도로 자연스럽냐?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올 것입니다라는 얘기로 저한테는 들리거든요. 이건 조금 딴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 유튜브 저도 이것저것 봅니다. 뭐 월급쟁이 부자들이라고 굉장히 저는 괜찮은 프로그램 같아요. 거기 보면 60년대생 퇴직한 이제 여성분들 워킹맘들의 인터뷰를 하는 걸 봅니다. 보면서 느끼는 바가 좀 있었어요. 이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셨죠. 근데 월급쟁이로 일하시면서 노후 준비해야지 했지만 막연하게 생각만 했고 실제로 준비를 안 했다. 두 번째는 솔직히 지난 20년, 30년간 월급이 따박따박 나왔기 때문에 큰 고민과 걱정을 한 것은 아니다. 세 번째로는 월급 이외에 지금 내가 회사 일로도 바쁜데 다른 거를 한다는 자체가 너무 무섭고 두려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50대 이제 중후반 은퇴를 하셨거든요. 노후 준비 계산기를 이제 두들겨 보시는 거죠. 내가 지금 이제 앞으로 한 40년을 더 살 건데 내가 지출을 무조건 줄여야겠다. 월 200만 원 쓰는 것을 가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물가가 워낙 비싸서 월 200으로 사실 한 달 살기 빠듯하거든요. 어찌됐건 월 200을 써도 지금부터 최소 10억이 필요한데 앞으로 세월이 갈수록 화폐 가치는 더 떨어지잖아요. 이거 월 300, 400 하면 거의 한 20억은 필요하지 않겠냐. 근데 당연히 20억이 없는 거죠. 15억도 없는 거죠. 그러면서 미리 준비를 했었어야 했는데라고 아쉬움과 후회가 크다. 하지만 지금부터 늦었지만 재테크를 시작하고 있고 이제 부동산 첫 임장을 가는 중이다. 이러면서 좀 두렵고 떨린다. 좀 무섭다라고 하는 마음이 반이라면 기대가 있고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다. 희망도 한 50% 정도 있다라고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저도요, 이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지만, 좀 더 일찍 고민을 하셨으면 좋았겠다. 제가 이런 이유를 하는 이유 딱 하나를 꼽으라면요. 이게 실패했을 때 재기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저는 이게 크다고 봅니다. 20대, 30대는요,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퇴직금을 받아서 이게 마지막 잃으면 안 되는 돈으로 투자를 하시는 경우에는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좋다. 비트 이더를 좀 늘리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 계속 사실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우리가 금융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노후 준비요. 이제 먹고 사는 게 하루하루 지금 바빠 죽겠는데 뭐 그런 것을 하면서 이제 나중으로 좀 미루는 경향이 있죠. 어, 지금요, 지금 이제 미래가 불안하시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시면서도 예를 들면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을 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이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따는 게 뭐 거의 고시 수준이 돼 버려서 쉽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도 그래도 이제 혹시 모르니까 이제 따시는 분들을 봤는데 저는 이제 코인을 공부하다 보니까 RWA는 토큰 자산 토큰화잖아요. 부동산을 지금은 계약서 쓰죠. 부동산 중개업소 가서 합니다. 근데 10년 후에도 그럴 거라는 확신 있으십니까? 저는 부동산 중개업소 많이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도 안 좋죠. 사실 거래도 많이 없죠. RW 시대 뭐 다른 직종도 많이 사라지겠지만 특히 저는 중개 업종이 많이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의대에서 정원을 늘리지 않습니까? 갑자기 N수생이 급증한답니다. 저는 이것처럼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은 없거든요. 의대가 그러니까 의사들이 그 고생을 하면서도 그래도 월급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받았던 것은 희소성 때문입니다. 공급량이 적었기 때문이에요. 수요는 이제 많이 있었죠. 근데 그 희소성이 지금 정원을 늘린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 눈을 그러니까 뻔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급량이 쏟아지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특히 이제 뭐 그 영상의학이다, 뭐 정형외과 뭐 여러 가지 AI가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은 휴먼 에러가 있어요. 근데 인공지능이 에러가 있습니까? 근데 왜 의대를 그렇게 보내려고 하시는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이걸 좀 비유를 해보면요. 10년 후에 자율주행 이거 옵니다. 5년 후까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뭐 자꾸 이제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10년 후 자율주행의 시대가 저는 확정이라고 보는데 운전면허증을 왜 따냐는 거죠. 운전면허증이 필요가 없어지는데 그럼 미래를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란 말이냐. 제가 볼 때는 저희 이제 코인 방송이지만 자기에게 맞는 분야가 사람마다 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숱한 경험을 통해서 이제 발견을 했거든요. 꼭 코인이 아니실 수가 있어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도전을 하셔서 이거 찾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제가 볼 때 코인이 변동성을 감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부동산으로 하셔도 돼요. 아니면 주식일 수도 있고요. 어떤 창업이나 부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도요.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투자를 못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경매할 때 80%까지 빌려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지방의 꼬마 아파트요. 1억 원 미만은 이 세대주로도 이게 안 카운트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궁무진해요.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고요. 토지도 있고 상가도 있고 임야도 있고요. 뭐 빌딩도 있고요. 매매가 아니고 경매를 통해서 큰 이제 싸게 사서 비싸게 파시는 분들 많습니다. 창업을 한다고 치킨집과 카페만 하던 이제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창업을 만약 하신다, 부업을 하신다면 무자본 창업이라고 네이버 창에만 치셔도요. 수십 개가 나옵니다. 제가 이전에 읽었던 책 중에 그 역행자라고 있는데요. 이분이 그 무자본 창업 여러 개 실제로 막 그 리스팅을 해서 알려줍니다. 창업할 거리인데 장점이 뭐다? 초반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무자본입니다. 이건 망해도 손해보는 게 없어요. 이런 것들 위주로 저는 유튜브도 무자본 창업이고요.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요. 무궁무진합니다. 이거 찾아보시면 끝도 없죠. 근데 이제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 방법은 수천 가지인데 결국 뭐가 없으면 실패다. 간절함이 없으면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뭐 전시 업종, 컨퍼런스 업종에 그 특히 20대 젊은 친구들이랑 같이 일을 하거든요. 물어보면 밥 먹을 때 물어보잖아요. 경제적 자유, 아우, 저 얼마나 간절한지 아십니까? 저 지금 완전 간절해요라고 해서 제가 이제 뭐 나름 조언이라는 게 종잣돈 5천이면 5천, 1억이면 1억을 무조건 모아라. 지출을 극도로 줄여야 된다. 70% 이상을 일단 저축해라.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저녁 뭐 어디 뭐 술 마시고 뭐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 그리고 무슨 월세 사는데 뭐 빚을 내 가지고 월세 전세 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시원이나 저기 뭐야 세이노의 가르침 작가를 보면
반지하 들어가서 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 아껴서 그 회사 근처에 가서 남은 시간 다 공부해라, 자기 개발해라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100 중 거의 98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요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워라밸 추구합니다. 워라밸 추구하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근데 그럴 거면 경제적 자유를 꿈꾸지 말아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고요. 간절함의 문제다라는 결론을 사실은 내렸습니다. 아직도 덥습니다. 습도도 있고 열대야도 있죠. 근데 제가 예언을 합니다. 불과 4달이 지나면요. 영하 10도, 심지어 영하 20도까지 가고 한방눈이 내릴 겁니다. 이렇게 더울 때는 그 정도로 추운 겨울이 사실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지금 덥다고 추운 겨울은 이제 안 올까요? 오히려 기다림과 이 무더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더 반갑지 않을까요? 제 의견은 코인에 투자하는 이유가요. 위험을 감안해도 그 수익률이라고 하는 게 어떤 기업이나 어떤 비즈니스나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높을 거라는 저는 이거에 대해서 타협 불가한 확신이 있습니다. 혹시 있으십니까? 옆에서 뭐라고 하면 우르르 몰려가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죠. 코인 방송이지만 꼭 코인일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이게 아니면요. 다른 거 찾으셔야 돼요. 부동산, 뭐 주식, 코인, 무자본 창업 이것 말고도 다른 뭐가 있을 수 있죠. 분명한 건 뭐냐면요. 부동산이든 뭐든 위험이 있어요. 부동산은 어찌됐건 빚을 쓰건 금액이 크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성장이 그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포화된 시장이기 때문에 기회를 찾기가 주식은 제가 볼 때 코인보다 더 어렵습니다. 위험이 있어요. 반면 나 위험 싫어. 그러면 은행에 맡겨 두셔야죠. 그것도 위험한 은행 망할 수 있어. 그럼 금고에다가 금괴 보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세이프하면 안전하면 안전할수록 절대 기회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상충 관계에 있는 거죠. 자기 분야를 찾아내서 질문이 나오면 안 됩니다. 질문이 안 나올 때까지 몇 년이고 파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실은 실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마지막은 제가 코스톨라니 명언으로 좀 마무리 해보고자 합니다. 돈과 심리가 긍정적일 때 시세는 상승한다. 반대로 돈과 투자 심리가 부정적이면 시세는 하락한다. 지금은 후자 같죠? 토신 투자자는 전문 투자자는 돈이 있고요. 자신만의 생각이 있고요. 인내심이 강합니다. 그리고 재밌죠? 마지막에 운을 언급합니다. 상황에 핑계대지 말고 집중하라. 겁먹은 돈으로 절대 투자하지 마라. 겁먹은 돈이 뭘까요? 빌린 돈이죠. 이거 잃으면 큰일 나는 돈입니다. 그게 뭡니까? 퇴직금 가지고 함부로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잃으면 안 되는 돈, 1년 후에 필요한 돈, 이러면 버틸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실패에 대한 진지한 분석만이 성공을 보장한다. 코스톨라니가 투자 수익을 고통의 대가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저는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해 볼까요? 투자 수익은 내 피가 묻어 있는 돈입니다. 내 땀이 묻어 있는 돈이죠. 그러니까 피와 땀이 묻지 않았는데 큰 돈을 투자해서 벌었다? 조금 저는 증명이 좀 더 필요하다. 충분히 실수를 하셨습니까? 충분히 실수를 했고 이것을 반복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번 상승장 반드시 이길 거라고 봅니다. 불과 3달, 4달 지나면 하얀 눈이 내릴 겁니다. 투자로 말씀드려 볼까요? 그 반대겠죠. 지금은 이제 날씨가 덥지만요. 나중에 이제 추워질 거고 우리 투자는 지금 힘들죠. 분명히 상황 바뀝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